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늘 살펴볼 사건 뭐죠? 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예. 경찰의 이춘재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춘재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 지역 발생한 지역 이름을 불려서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불렸는데 네. 사실 그 명칭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소장님이 직접 쓰신 네. 그 책도 제가 봤는데 그 책에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네. 특정 지역에서만 범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 명칭 쓰면서 주민들이 잘못 없이 불이익 받았고 네. 또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남일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 명칭을 쓰지 말자는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범인이 진범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네. 그 해당 도시 지역 내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하든지 그 해당되는 지역 이름은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죠. 네, 86년부터 91년까지 네. 경기도의 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여성 대상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살인, 강간, 또 사체 능욕까지 결합된 유형이었죠.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래서 개구리 소년 사건, 이영호군 유괴 사건과 함께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경찰 역사상 최대 치욕이라는 평가도 받았죠. 네. 그 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06년에는 안타깝게도 10차 사건까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네, 저에게도 한으로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작년에 네. 엄청난 결정적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계속해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어요. 네. 또 주요 미제 사건을 이제 지방경찰청의 미제 수사팀이 총괄하게 되면서 더욱더 의욕을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DNA 분석 기술이 계속해서 개선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수집해서 보관하다가 다시 감정을 일회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국 경찰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9차 사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누군가의 DNA가 나온 거죠. 네. 사실 당시 86년부터 91년 또 그 이후 당시에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있어서 15년 지나면 수사도 못한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사실 현장에서는 수사 의욕을 잃었었거든요. 네. 그럼 현장 증거를 보관할 시설도 없었고요. 의무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 9차 사건 피해자 유류품 옷을 보관해 뒀던 그 수사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표시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 옷에서 DNA가 나왔다. 이게 네. 범인이다. 그렇게 직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정말 다행스럽게 7차 사건과 5차 사건 피해자 옷에서도 똑같은 DNA가 나온 겁니다. 동일한 DNA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 DNA의 주인이 진범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 우연하게 이 세 명의 피해자를 조우해서 네. 자신의 DNA가 묻을 정도의 강한 접촉을 한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이춘재. 네, 수감자와 전과자의 DNA를 대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94년에 처제 강간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 복역 중이었던 이춘재. 그 이춘재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네. 처음에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네. 경찰 프로파일러가 네. 이춘재 마음을 열었다. 이런 보도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래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오늘 종합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이 발표될까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네. 관심이 가는데 사실 이 공소시효 때문에 오늘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처벌 못 하잖아. 이거 아닙니까? 네, 물론 태완이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2015년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에는 공소시효 규정 적용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10차 범행이 91년도에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이미 한참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고 결국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네. 다른 예외 규정도 있긴 합니다. 즉 범인이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구교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지만 이춘재는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러지도 않았고요. 네, 또 특별한 법령들이 있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또 네. DNA 증거를 비롯한 과학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 10년 연장한다는 규정, 이게 네. 성폭력 처벌법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법과 이런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거기다 뭐 소위 전두환법 네. 그래서 5.18 특별법처럼 특별한 법이 있으면 또 그래도 소급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5.18 민주화 운동 법도 상당한 그 위헌 논란에 있었고 그랬죠. 또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예외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였기 때문에 예. 특별한 개별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럼 이춘재 제가 듣기로 땅이 많고 그 땅이 네.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재산이 꽤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이래서 좀 그 피해자들께 좀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어떤가요? 그 부분도 좀 논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문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춘재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채권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뭐 피해자 본인이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발생 사실 및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이에요. 3년. 네.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누가 가해자인지를 이제 안 거잖아요. 예, 몰랐었죠.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즉 누가 가해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10년 이미 지나버렸고요. 그렇죠.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가 꼭 뭐 처벌이나 이런 네. 배상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닐 테고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될 테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해낸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 범인에 대해서 알아낸 추가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다. 네. 언젠가 범인은 드러난다. 이런 점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도 사실 이번 재수사의 목적이고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사실 사건 당시에 경찰이 자료를 충실히 모았고 보관을 했고 네. 또 수십 년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분석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성과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 초동 수사에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네. 가장 마음에 탁 꽂히는 말씀이 그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 네. 그분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범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썼다든지 네. 그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명이 될 테니까요. 과연 그럼 오늘 수사 결과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요? 네, 사실 경찰이 구체적으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궁금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의문들이- 의문이 풀리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우선 10차례의 살인을 모두 이춘재가 저지른 것인지 네. 결국 8차 사건 진상규명 때문에 드는 의문인데요. 그렇죠. 그동안 8차 사건은 윤모 씨의 모방 범죄이고 따라서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경찰의 상당한 성과이고 또 첨단 과학 수사의 성공 사례로 알려지기도 했죠. 또 특진한 경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실토한 겁니다. 네. 또 당시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도 제기됐죠. 8차 사건 피해자 유류품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 혹시 사법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재 재심 절차 진행 중이죠. 그 당시에 그 모발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이 현장에서 발견됐고 모발에서 중금속들이 네. 추출되기도 했는데 현재 이춘재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고요. 네. 과연 몇 건의 살인 사건에서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춘재의 주장에 더해서 객관적인 증거도 수집되었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 그리고 30여 회의 강간을 자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살인 사건은 그게 무엇인지 다 이제 드러났고 지목됐고 지금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인이 아닌 성범죄는 개별 사건들이 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발생했던 연쇄 강간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인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그 의문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이 연쇄 성폭행 사건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수사진 내에서는 수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죠? 86년 2월부터 7월에 걸쳐서 벌어진 이런 연쇄 강간 사건인데요. 당시 이춘재가 그 사건 발생 지역 인근에 살고 있었어요. 이춘재가 살고 있던 지역 내에서 벌어졌다. 네, 그리고 그 연쇄 살인 사건, 오늘 말씀드린 연쇄 살인 사건과 지금 말씀드리는 연쇄 강간 범행 같은 사람일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표창원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범행이 점차 발전하는 맥락을 보였어요. 범행이 발전하는 맥락. 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선 유사점부터 좀 찾아보면 네. 먼저 범행 수법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 피해자의 뭐 속옷이나 스타킹을 결박도구로 사용하고 또 나중에 얼굴에 씌우기도 합니다. 네. 수법이 비슷한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또 범행 현장의 모습도 그런데요. 현장도 그런데 이제 7건의 강간 사건 발생한 장소가 5차, 9차, 10차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이면서도 동시에 이춘재 거주지 근처이기도 했죠. 네. 또 범인의 인상도 비슷했습니다. 네. 강간 사건 피해자들이 내가 범인 얼굴 봤다, 범인 모습 봤다라고 진술했는데 165에서 67cm 정도의 키에 마른 체형의 20대 남성. 네. 당시 이춘재와 굉장히 유사하죠. 또 범행 시기. 연쇄강간 사건이요. 86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춘재가 군에서 전역한 게 86년 1월입니다. 1월. 전역하고 한 달 후부터 발생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연쇄살인 1차 사건 발생일이 86년 9월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춘재의 전역일과 연쇄살인 사건 1차 사건 발생 사이에 이 연쇄 강간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발표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그 의문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라든지 정황 이런 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1986년 1월에 군에서 전역한 이춘재가 2월부터 7월까지 연쇄 강간을 저지르고 그리고 9월부터는 살인으로 발전했다, 나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1차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제 현장에서 피해자와 범인이 몸싸움 벌인 흔적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흔적들로 인해서 이게 이춘재로 보이는 그 범인의 첫 번째 살인이었을 걸로 보게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범죄만 저지르다가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했고 또 그 후에 2차 사건 후에 그 미수에 그친 경험들이 이제 생기자 네. 납치, 결박, 강간 후에 살인이라는 패턴이 생겼을 거라는 짐작인데요. 이후 살인이 거듭되면서 5차 사건부터 가학적 행위가 추가되고요. 예. 7차 사건부터는 사체 능욕. 그리고 또 강도 예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저지른 9차 사건부터는 이제 그 전 사건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9차 사건은 14살 여중생을 대상으로 했고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사진을 봐도 이거 정말 과연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만약 이춘재가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저질렀다면 범행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 더 가혹함을 추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경찰이 30여 건의 성범죄 이춘재의 자백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지 정확한 발표를 하겠다. 이거 어떻게 그 내용이 포함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스스로 확인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왜 그때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경찰 아픈 부분이죠. 네, 이춘재가 추가로 실토한 4건의 살인 사건들이 있어요. 87년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기타,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도 있고. 그런데 청주 사건 제외하더라고요. 다른 2건은 이 경기 남부 연쇄 살인 사건 벌어진 그 기간에 인근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 네. 왜 도대체 그 당시에는 연쇄 사건과 연결되지 않았는가? 또는 이게 연쇄 사건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연쇄 사건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배제한 건 아닌가? 라는 의문도 있죠. 네, 사실 가장 좀 아픈 사건이 89년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 희생자의 시신을 숨기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 부분들 당시 경찰이 유류품뿐 아니라 시신 일부까지 발견하고도 은폐한 정황. 유족들은 실종으로 알고 사망 사실 한동안 몰랐어요. 네. 결국 당시 경찰 2명이 현재 입건된 상황인데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 혹시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들
더 있진 않을까. 다른 사건도 있지 않은가? 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밖에 밝혀진 피해자들도 꽤 있잖아요. 경찰의 잘못되고 무리한 수사로. 그렇습니다. 예. 16살 당시 명모군 뭐 강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서 고문 폭행당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당시 경찰들이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망 경위에 대해서. 하지만 예. 그 후에 다 들통이 났고요. 또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렸던 19살 김모군도 처음에 자백했다가 이제 현장 검증 당시에 가족의 설득으로 형사가 무서워서 거짓 자백했다고 털어놨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폭행과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서 풀려났지만 정신질환 시달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암으로 사망했고요. 네. 또 2차, 7차 사건 범인으로 불렸던 박모 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차, 5차 사건 가혹행위 당하다가 풀려난 김모 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차모 씨. 역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고 또 10차 사건 용의자로 불렸던 장모 씨. 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 경찰관이었고요. 네. 상당히 많은 책임감과 좀 죄송한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요. 사실 수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용의자를 잘못 지목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열심히 수사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단순히 누명을 쓸 뻔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습니다. 네. 당시에 뭐 수사의 관행도 달랐고 수사의 환경도 달랐습니다만 모든 경위를 상세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경찰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실을 다 드러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못다한 이야기 댓글쇼에서 이어가고요. 네. 손수호 탐정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잘못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새로운 수사 기법 연구하고 개발한 경찰에게도 또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댓글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네. 탐정님.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